회원님 반갑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리 체크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시고요. 소리 잘 들린다고 하시면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아우, 잘 들리시네요. 우리 띵이님 감사합니다. 동환님 감사합니다. 스토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아침에 쌀쌀합니다. 오늘도. 네, 오늘 날씨는 오늘 낮 기온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침 이제 출근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좀 쌀쌀한 그런 기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남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4월 되면 나아지겠죠. 자, 3월의 중반,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시황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갑니다. 자, 다우 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2만이죠. 2837. 많이 아니죠. 10,0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 올라갔고 2800인데 2만포인트 이상 유지가 됩니다. 21,000포인트까지 찍었고 2만포인트 이제 초입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글쎄요. 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연봉상 꾸준한 상승 보여주는 건 나타나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윗꼬리 음봉이 살짝 나오죠. 살짝 나옵니다. 네, 2만 포인트 정도의 재진입 혹은 지지라인 재확인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그림 들어올린 다음에 약간 횡보세, 일봉상 그림은 2평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자, 2평자리까지 와 있다는 얘기는 일봉이에요. 이전에 2017년 들어서기 전에 2016년 12월 그리고 1월 초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800포인트대 21,000포인트 이하 2800이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면 횡보 나오고 버틴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2만 포인트 부근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치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렇군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미증시 다우지수 지금 중요한 고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와 함께 추후에 다른 이슈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 위치고 우리가 미증시가 올라갔다 지금 높은 자리였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만으로 종목들을 따라간다기보다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연봉지수 양봉 계속이죠. 월봉 14년 캔들의 음봉, 주봉 똑같아요. 네. 2평 닿아주려는 모습이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평선 부근에서의 도달 터치 구간에 와 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일까요? 약간 빠졌습니다.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 다우나 나스닥이 둘 다 0.2%, 0.3% 정도 소폭 늘림이 나왔는데 큰 하락은 아닙니다. 네. 약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 내지는 약보합권 정도 내려왔는데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볼게요 한번. 자, 뉴욕 마감입니다. 사진이 왠지 좀 몰입감 있게 나왔어요. 얄싹하게 당겨지는 모습으로. 자, 뉴욕 마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뭐 때문에? 유가 쇼크, 금리 인상, 관망 얘기했죠.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죠. 이런 이벤트들은 금리 인상 이벤트는 항상 매년 그래왔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에는 약간 부담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관망세가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가 쇼크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쇼크일까요? 같이 볼게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쭉 빠지니까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다.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40에서 50달러 전후 영역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낫다. 기억하시나요? 네. 오락가락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60달러 이상 넘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50달러대 혹은 40달러대 후반에서 유지가 되면서 그 정도 버텨내야 전 세계적으로 그 연결된 부분들이죠. 기름값이 유가가 올라간다거나 빠지게 되면은 영향을 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초적인 자원입니다. 에너지 업종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자동차를 굴린다라거나 공장을 돌린다라거나 이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원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부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스팔트라거나 아스콘이라거나 타이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그 업종지수의 움직임을 변화를 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락이 단순히 에너지 업종의 하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고요. 자,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시작하면서 관망세를 이어집니다. 옐런 총재가 하는 얘기가 3월 정도에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도 역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조정 혹은 부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S&P 하락, 다우 하락, 나스닥 하락,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떨어졌어요.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시작했다라고 나오네요. 어제부터. 어젯밤 오늘 새벽부터죠. 15일 오후 새로운 경제 전망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할 거다. 옐런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올해 한 3번 정도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너 번 올릴 거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약간 부담이 되겠죠.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출 많이 받으세요. 돈 빌려가지고 집 사세요. 투자하세요. 사업하세요. 막 밀어넣었어요. 이자가 낮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금리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부담 생깁니다. 한 개 가구가 200만 가구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제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한 개 가구가 200만 가구 넘었대요. 그 한 개 가구가 뭐예요? 그냥 딱 글자에서 나오죠. 너무 많이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금리 올라가면은 못 해먹겠다 뱉잖아 라고 하는 가구가 있을 거란 얘기죠.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그만큼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이게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표시 좀 해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MA 그룹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퍼센트? 93%로 보고 있다.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냥 거의. 시장이 페드가 15일 금리 인상 시작으로 3차례 금리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안 돼요. 우리는 부담이 돼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쉬어질 때 되지 않았나, 빠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제유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했다. 감산하겠다고 해놓고는 증가시키니까 뭐야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 오른다 그랬는데 물량 늘어나네? 뭐하는 짓이야? 떨어뜨려야겠다 가격.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수요 공급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아까 보내드렸는데 물량이 많으면 가격 떨어지고요.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생산량 증가했다고 하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뉴욕 상업거래소 4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68센트 하락하면서 47달러, 50달러대에서 내려왔죠 많이? 47달러까지.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최저입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7일 연속 하락입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5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43센트 빠지면서 50.92달러. 50달러 유지가 되네요. 그래도. 그죠? 유지가 됐고. 오펙 회원군들이 제시한 수치 기반으로 해서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2월에 하루 101만 1000배럴로 전달 대비 26만 3300배럴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감산에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감산 합의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감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유가 올라가든다 했는데 보니까 또 늘었어요. 그죠?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하루당 43만 배럴에서 급증했다고 돼 있어요. 2월에 하루당 9천만 배럴로 증가했답니다. 심하죠. 자, 그러면서 각 국가들이 이게 참 난감한 게
자원이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원인을 뽑을 수 있는 국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독점이 되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뽑아가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고 감산하겠다고 해놓고 더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합의를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나의 욕심을 챙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달러는 금리 인상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월 이후 최저 수준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달러가 강세, 유가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증시는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국제 금값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금값을 압박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 세계 주요 증시입니다. 다우 빠지고 나스닥 빠지고 S&P 빠지고 니케이 빠지고 항생 빠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만 약보합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유가 하락과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두 가지 겹치면서 조금 이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볼게요. 코스피. 일단 미증시가 빠졌으니까 국내 증시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 2133.78포인트로 얼마 만인가요?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2년 내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요. 2년 내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2년 내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코스피가. 잠시 뒤 뉴스 마지막 뉴스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맞아요.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코스피가. 와, 멋지게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코스피 종합지수는 그렇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또 올라갔어요. 52주 신고가 맞죠? 맞아요. 2015년 이후는 최고가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상승하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가 나올까요? 글쎄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 11년도 넘어가는 고점이죠. 네, 그 고점에서 떨어진 이후에 2015년도에 그 고점 돌파 못했어요. 못하고 근처까지 가거나 살짝 덜 갔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2014년 말과 15년 초 넘어가는 시기 고점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2100포인트 초반 영역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봉상 그림 보시면 잘 갑니다. 정고점 갈까요? 가면 좋겠어요. 네. 일봉상 그림 보시면 뻗어갔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더 갔으면 좋겠고 당연히. 자, 이 이유는 뭐냐? 4월 고비설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잠시 뒤에 내용 볼게요. 자, 코스닥입니다. 600 이하에서 614포인트까지 올라왔죠? 600 이하마다 기회다. 땡큐다. 역시. 이거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코스닥 600 이하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이 얘기를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작년 연말에 600 떨어질 때 제가 땡큐 하세요 했죠. 올해 코스닥 얼마까지 갔다 왔습니까? 올해 얼마까지 갔다 왔어요? 꽤 많이 갔다 왔습니다. 600가 3, 40 이상 갔다 왔죠. 그쵸? 그리고 600 또 내려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또 얘기했습니다. 또 기회입니다. 왜? 주요 구간이고 지지 받을 만한 자리고요. 입항에 닿아줄 수 있는 구간이고 올해 대선 어차피 치러지니까 지금 5월 9일로 잠정 결론인데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정 나오게 지나면. 자, 그러면서 어차피 가장 큰 이제 5년마다 찾아오는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이제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수혜해 볼 만한 종목들 얘기하면서 파인데이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4차 산업혁명 30조 지원 공략한다 해서 파인데이시 종목도 있을 거고 그 창조사업 종목도 있고 VC 관련 종목도 있고요. 자금 지원책도 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IoT, 사물 인터넷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엮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AI 산업부터 해서 이런 것도 엮여 있는데 어차피 공략은 나왔고 일자리 얘기 나와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죠. 구간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 600 이하까지 빠져준다라면, 내려온다라면, 조정 받아준다라면 이거는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여전히 월봉상 꼬리만 달립니다. 위치는 비슷하고요. 요 아래 꼬리 보이죠? 요 위치랑 유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했다 내려온 자리도 유사하고요. 기대해 볼만합니다. 지금 기대해 볼만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 코스닥 주봉 형태. 지난주에 양봉 나왔고 이번 주에 윗꼬리에 나왔는데 저항받은 것 같아요. 돌파 나오면 되죠.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600 이하 또 왔다 갔습니다. 그저께.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620, 30 돌파하고 40 돌파하고 이제부터 우상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면 또 아닐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자,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전에 고점이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최고가, 중간고가, 지금 약간 못 미치는 고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상승으로 돌릴 확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죠? 기대해봅시다. 자, 뉴스로 갑니다. 이제 기사는 10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냐, 자사주 사들이는 증권사 CEO들입니다.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주가 부양 위주로 보여져 긍정적이다. 매입 후 반드시 주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초를 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좋습니다. 책임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오너들이, CEO들이 주가 부양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가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도 있는데 근데 꼭 샀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는 건데 마지막 초를 안 쳤으면 좋았을 텐데. 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금리 올리는 이유가 뭐죠?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 일자리가 확충이 되었고 사람들이 돈을 이제 웬만큼 벌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이 급여 못 받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빚낸 다음 못 가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금리 올려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더 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거기다 약간 더 압력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리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씩 내놔. 힘들죠 사실. 근데 원래 돈을 모으거나 하려고 그러면 알뜰하게 모으시는 분은요, 급여를 받는 걸 절반을 일단 저축하고 나머지를 생활한다는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만 원 벌 때 5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벌 때 한 20만 원, 30만 원 내놔 하다가 이제 한 200 벌면은 이제 60만 원 내놔, 50만 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급여가 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생활이 되거나 임금 부분들이 일자리 확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꾸준하게 알바를 했었는데 이제 직장을 잡았다 그러면 꾸준하게 돈 들어오니까 조금씩 내놔. 가능한 거예요.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있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증권업종이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사 CEO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자사주 매입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책임 경영도 있을 것이고 회사 가치와 주가 부양 의지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의미도 있다. 일반적으로 오너가 주식을 산다, 자사주 산다, 올라가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 CEO들이 그런 식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KTB 이병철 부회장이 자사주 11,000주를 주당 2,975원에 얼마 안 되네요. 2,975원에 11,000이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한 몇 억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평가 차익을 보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서명석 황웨이청 공동대표도 자사주 매입했고 신영증권도 주당 52,000원대에서 1,150주 한 6천만 원 정도 사셨네요. 네, 이 정도 이제 5천에서 1억 사셔야죠. 현주가 환산 시 상여금 1억 3천만 원치를 샀대요. 미래에셋 대우 역시 마찬가지. 증권사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고 해주는 거는 대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증시가 막 올라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가지고 빠졌었는데 이제는 코스피도 2100포인트 돌파가 나왔고 기다릴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입한다고 100%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그리고 기대감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여사 해외 투자 운 떴다. 흔히 이제 외국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을 얘기할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와타나베 부인처럼 해외 주식 채권 비중을 늘린다라고 돼 있어요. 네. 누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래에셋 호주 부동산 펀드 이틀새 판매함도 800억 동이 났대요. 애플, 아마존, 미국 IT 주식 한 번에 115억 원치 산 고객도 있대요. 115억 원이요. 누굽니까? 어느 분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115억 원 사신 분. 아, 대단하신 분이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움직임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돌리죠. 국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살만한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없나 했는데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요즘에 진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해외 주식 싸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일본, 미국, 중국 주식 싸게 사세요 해서 증권사들에서 지금 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시라고. 해외 주식 사시라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국내 주식의 매력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래서 외국 주식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 펀드, 애플, ELS가 인기가 많대요. 해외 투자가. 뭐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예금 중심이에요. 예금이 90%입니다. 펀드, 주식, 기타가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NH투자증권 기준입니다. 해외 투자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영국은 58%.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국 자금이. PC의 생명이잖아요. PC의 생명 영국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명보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사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일본도 25%인데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규모도 별로 없었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눈이 이제 튀어지는 겁니다.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처 가까운 자리에서만 내 앞에 있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양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던 것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또 시간 길어지겠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맣게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구멍가게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그냥 샵이에요, 샵. 친구 어머니가 하는 구멍가게인데 진짜 구멍가게예요. 뭐 없어요, 물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뭐 별게 다 있네. 먹을 거부터 장난감부터 다 있으니까 우와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면서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데 가니까 좀 큰 매장도 있네. 슈퍼마켓이라는 게 있네. 와 되게 크다. 갔더니만 와 신세계예요. 마트를 갔는데 와 눈이 돌아갑니다. 백화점 갔는데 우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이제 대형 쇼핑몰 있잖아요. 가면은 진짜 뭐 줄 잃을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것만 보다가 좀 더 시각을 넓혀가니까 더 할 게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고 살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예금 중심이 예금 많이 하면은 더 열심히 한다 뭐 저축 많이 하고 성실하다 얘기 나왔는데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외국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 비중 늘어날 겁니다. 더. 그래서 지금 그런 관련 보세요. 그런 투자 채권이라거나 해외 주식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업종이 이런 것도 뭐 우리도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김여사의 글로벌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 다 나와 있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해외를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거나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움직임들, 방향성들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간 눈을 돌리면 여러분 눈을 약간만 돌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발전을 시작한 국가들이 있어요. 개발도상국이라거나 이제 후진국. 나중에 뭐 아프리카라거나 이렇게 오겠죠. 베트남이나 이런 정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따라오겠죠. 영국이나 미국 따라갈 수 있지만 단계가 있으니까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쪽에 먼저 선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곳도 많이 있어요.
증권사라거나 은행들이 그쪽에 몇 개는 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진출 시작했고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 볼 때요. 선진국에 먼저 앞서갔던 국가의 방향들, 행적들, 거기서 발생했던 상품들, 서비스들을 보고 뭐 100%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갔다 그죠? 돌아올게요 다시. 자, 코스피 상승세에 두고 장밋빛 신중론 두 가지. 낙관론과 뭐 비관론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대립이 있습니다. 코스피 22개월 만에 213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2주가 아니라 22개월이니까 거의 2년 만이에요. 2년 2달 모자랍니다. 사상 최고점 경신할 것이다. 기업 영업이익 추정치 증가하고 대형 중심 본격 상승한다. 삼성이죠. 추세적 상승 보기에는 아직 무리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가되고 대형주 중심의 본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 하락이 나올 것 같거나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 변동이 변수다. 미국 금리 인상 3번 한다 그랬는데 부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13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5년 만에 대형 장세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점 불파 무난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얘기할 게 많아요. 사실은 참 시황을 하면서도 뉴스를 몇 개 딱 봤는데 한 기사 한 개만 가지고 30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정해진 시간이 58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빅사이클이 있습니다. 5년, 10년, 30년 단, 20, 30년 단위로 오는 빅사이클이 있고 중개 사이클이 있습니다. 10년, 5년, 3년, 2년 단위로 오는 중간 사이클이 있고요. 단기 사이클 1년, 6개월, 뭐 3달, 2달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만에 대형주 장세가 찾아왔어요.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무난하다 이게 나와줬는데 5년에서 10년 단위로 오는 큰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는 사이클이 오게 되면 대형주가 뭐가요? 중형주가 죠. 그 다음 뭐가요? 소형주가 죠. 이러면서 후발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거죠.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상승세는 계속 나왔는데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이러면서 코스피가 아직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 좀 더 낙관론에 장밋빛 전망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익도 많이 나니까요. 기대해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도 돈 벌리는 글로벌 채권 펀드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거라고 했는데 채권 자산에 대해서 시선이 좀 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들어온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개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면 예전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물건만 팔았죠. 뭐 먹을 거 그리고 이제 소비재만 팔았잖아요. 그죠? 한 몇 년 전부터 약도 팔아요. 약. 그리고 먹을 거 중에서도 만들어 먹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이라거나 뭐 치킨이라거나 어묵이라거나 이런 것도 팝니다. 그죠? 거기다가도 뭘로 팔아요? 차도 팔아요. 아세요? 편의점에 자동차도 팔고요. 스마트폰도 팔아요. 다 통합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한 개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카페 같은 경우도요. 차만 팔지 않습니다. 통합 카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그러니까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하고 카페인데 PC 같은 거 놓고 게임도 시키고요. 카페라는 플랫폼 안에 다른 걸 다 집어넣어요. 지금 어떻게든 뭉치려고. 왜? 한 개만 가지고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방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은행에 돈 맡기면 적금 많이 들면은 정말 알뜰하다 대단하다 이겠지만 주식 투자, 채권, 부동산 이런 거 다 같이 하지 않으면요 길이 안 나옵니다. 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송만 하고 막 열심히 종목 주고 방송만 열심히 하면 끝난다? 아닙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얘기해 줘야 되고 다른 것도 얘기해 줘야 되고 진행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에 사실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과거에는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보시고요.
자, 금융당국의 자살 시 보험금 3배 받는 보험 계약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자, 4월에 출시되는 실손 의료보험이에요. 기본형 특약 1, 2, 3 종합되어 있는데 자살 시 일반 보험 사망금 물론 재사망 보험까지 지급해야 되는 자살 보험 계약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면은 한계가 아니에요. 일반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사망 보험이 일반 사망보다 2배 많기 때문에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생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대요. 뭔 말이냐면 우리 IMF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워낙에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지금 빚만 잔뜩 져 있고 죽겠으니까 그냥 편의점이나 이제 가게 가고 물건 하나 집어 오는 거예요. 나 훔쳤다! 물건 훔쳤다! 나 잡아가라! 경찰 불러라! 경찰 부르면은 나 잡아가세요. 나 들어갈게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일도 시키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내가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쵸?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숙식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의 도움 받겠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데 자살보험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 분위기 좋다라거나 누구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또 뭐하러 자살보험금 해가지고 내가 목숨 버려. 돈 열심히 벌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시류와 맞아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517조로 역대 최고를 보입니다. 시총의 33%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역량. 이게 3월 달에 가장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지금 생각해도요.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했나 했어요.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2100포인트 돌파 나왔고요. 외국인들 투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어제 그저 계속 들어옵니다. 어제는 3000억인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2월부터 10월 9개월 연속 순매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에만 4060억을 순매도했대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누적 순매수 금액이 5조 7천억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장 큰 이벤트였고 가장 증시에 도움되는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한번 줄었죠. 물론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권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담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건 중에 하나는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 있다. 자,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IoT,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등 해가지고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겠죠? 차량 부품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 안 돼서 대성 파인팁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하게 되면은 저기 뭐였죠? 4월 달에도 있고 3월에 내용 있는데 동국실업, 서현이와 평화전공, 우리산업, SL,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유라테크, 오리엔트전공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거기에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AI 기능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전기차라거나 스마트카 관련 내용 볼 수 있고요. AI 하게 되면은 뭐였어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업종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산운용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먹거리지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가 로봇이 편입해주는 종목 골라주는 로봇 어드바이저 펀드들을 보인데 이후에 4차 산업혁명 투자하는 상품도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돈을 몰린다. 매기가 들어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미래니까.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차라거나 AI나 VR, AR 보라고 했습니다. 나왔죠? 움직였었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상승도 나왔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야들 잡아드리고 추천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가 국내는 개점이고 해외는 과열우려다. 우리나라는 좀 어려워요. 사실 부동산 요즘 분위기가 참 힘듭니다. 좀 좋아져야 할 텐데 언제쯤 좋아질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대웅제약 나보타 이달 말 미국 시장 두드린다. 자, 그동안 제약주들이 참 어려웠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3월 말에 미국 시장 두드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또 돈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보틀린 톡신 중 처음으로 FDA 균질 출처 설명 요구에 관심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매출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 나오고 하면요 좋아질 것 같아요. 아우 회원님 잘 아시네. 17일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제가 기사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2015년부터 제주도에서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해요. 이번 주입니다. 정치 리스크 해결로 날아오는 증시 요겁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4월에 펼쳐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와 프랑스 대선, 네덜란드 총선, 대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뱅크에서 이 그림이 나왔네요. 자,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 근데 뭐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 본다면 그것도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 모르세요? 게티가 아니라 이미지뱅크예요. 사진 그림들 보여주는 데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죠. 일단은 한 박자 넘어갔으니까 뭐죠? 7분 넘어섰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적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성 빼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총선 등등에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가 해결돼야 가는 건데 일단은 국내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까 조금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해외 증시, 해외 이제 정치판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볼게요. 여기 유럽 연합 탈퇴, 프랑화 부활, 외국인 근로자의 특별세 부과, 이민자 유익 감축 등 프랑스 우선주의 공약 내세우는 극우정당. 지금 미국도 그 자국이 최고, 미국 넘버원 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프랑스 넘버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국만 다 도움되게끔 다 유리하게끔 바꿔버리게 되면 해외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거나 진행된다 그 입점에서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리스크가 좀 있다. 정치적 불안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간이 58분이군요. 넘긴 시간이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수익 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손재공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수익 많이 내십시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